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친구와 함께 한국을 여행했던 프랑스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제 이름은 CAMILA이고 프랑스의 작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 여러분은 한국이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물이 깨끗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옆 나라인 중국의 경우 황토가 섞여서 바로 먹을 수가 없고, 일본의 경우 식수에 불소가 섞여 있어 일본인들에게 뻐드렁니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또한 석회수 때문에 피부병에 걸리기 쉽죠. 그녀는 12시간이나 걸리는 비행시간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행을 반대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온 지 10분도 되지 않아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마을에 살아서 친구들과 정말 끈끈한 우정을 나누며 지냈어요. 걸음을 걸을 때부터 서로 인지하기 시작했고, 말을 할 때, 학교를 갈 때 등 하나부터 10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공유할 정도니까. 마을에 누가 사는지 뻔히 다 알 정도로 작은 마을에 산다면 그런 친구들이 있기에 정기적으로 돈을 모으며 여행에 대한 꿈도 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에 살다 보면 도심으로 떠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겐 시골이 불편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굳이 다른 도시로의 이동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저와 친구들의 직장 역시 동네에 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친한 친구 샬롯은 부모님의 농장을 물려받아 일하고 있었죠. 그래서 진로가 정해진 중학교 때부터 용돈을 모았어요. 이러다가는 결혼도 이 시골 마을에서 하고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막연하게 언제 여행을 가자고 생각하며 모았던 돈은 어느새 저와 샬롯이 30살이 넘는 순간까지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샬롯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폭탄 발언을 했어요. 2살이 많았는데 농장 일 때문에 종종 샬롯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었죠. 오랜 시간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전 당연히 배신감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지도 않을 텐데 굳이 숨겼어야 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샬롯의 생각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처럼 지냈고 언제부터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불확실한 미래지만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남자친구가 아닌 저에게 먼저 말한 거라고 전했죠. 그 말을 듣고 전 마음을 풀 수밖에 없었어요. 익숙했기에 사랑인지도 몰랐다는 그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샬롯을 믿고 싶었거든요. 샬롯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돈을 함께 모으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혼자가 아닌 둘이 하나가 되는 의식이기에 서로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죠. 론 결혼 후에도 여전히 돈을 함께 모을 수 있지만 적어도 결혼 전에 모았던 돈은 모두 사용하고 다시 같은 조건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될 시간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전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샬롯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될지 모르기에 저는 샬롯의 뜻을 따르고 싶었거든요. 샬롯은 우리가 모은 돈이 생각보다 많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프랑스 또는 유럽이 아닌 조금 더 멀리 있는 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했죠. 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답했어요. 막연하게 생각만 했을 뿐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고, 이런 쪽으로는 저보다 샬롯이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을 말하자 샬롯은 조심스럽게 한국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놀란 눈으로 샬롯을 쳐다보았어요. 한국은 프랑스에서 반대편 끝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먼 곳이었거든요. 멀다는 건 결국 비행기 값을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소리와 같았어요. 모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 여행에서 사용하고 싶다는 것도 알았지만 모은 돈의 대부분을 비행기 표로 지불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적당한 거리의 여행지를 택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샬롯이 계획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만큼 이번에 가능한 한 멀리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전 그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굳이 비싼 비행기 표를 주고 아시아를 가고 싶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샬롯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리곤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죠. 전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어요. 그녀는 지금 저에게 자신의 의견을 길 바로 다고 간곡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싸움이 날 것 같으면 샬롯은 말을 아꼈죠. 이미 충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생각했기에 말 대신 눈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 끝은 너무나 뻔했죠. 결국 제가 지는 거였거든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서로 마음만 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한국을 안 가는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한국이 아닌 어느 나라를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가 딱히 없는데 한국이 싫다는 건 제대로 된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전 샬롯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한국으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가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자고 저를 다독였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었죠. 왜 하필 한국인지에 대한 의문은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 마음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내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다는 건 알고 출발했지만 움직임이 제한되는 이코노미석에 앉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자. 더 마음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애써온 여행을 망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걸 샬롯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도착하면 그 마음이 달라질 테니 일단 충분히 잠을 청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죠. 전 속으로 웃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을 오고 싶었던 샬롯 같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단 하나,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보다 우선 짜 두는 게 어쨌든 시작한 한국 여행을 그나마 기분 좋게 보내는 방법이라는 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내내 눈을 감고 있었죠.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했는데 제 마음과 다르게 더욱더 더디게 오랫동안 비행기를 탄 끝에 결국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든 생각은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아시아의 한 나라라고 생각해 초라할 줄 알았는데 제법 외관은 그럴싸하게 크고 웅장했거든요. 비행시간 내내 식사도 안 하고 잠만 자서 그런지 청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입국 수속을 끝마치고 샬롯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죠. 그렇게 저와 샬롯은 공항 화장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은 TV에서나 보던 호텔 화장실 같았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 프랑스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아서 호텔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TV나 영화에서 무수히 많이 봐왔기에 호텔 화장실은 정말 깔끔하고 윤기가 흐른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 공항 화장실처럼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여행이 꼭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의 도심이 어떤지 모르지만 시골 마을의 화장실은 정말 볼품 없거든요. 공공 화장실을 찾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형편없죠. 물론 여기는 한국 도심의 화장실도 아니고 작은 시골 마을은 더더욱 아니에요. 공항이니까 호텔 수준일 수 있겠지만 사실 프랑스의 공항에서 화장실을 마지막으로 들렸을 때보다 훨씬 더 한국 화장실이 좋았습니다. 왠지 모를 기대감이 들었죠. 보리를 마치고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에 섰을 때 전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씻기 위해 물을 틀었는데 마트에서 생수를 쏟은 것처럼 맑은 물이 한없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표정을 옆에서 본 샬롯은 지금까지 절 놀리고 있는데요. 같이 문명을 처음 발견한 원시인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믿어지지 않아 물을 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제 손을 가져다 대고 씻어야 하는데 물이 너무 맑고 투명해서 차마 그러지 못했죠. 입을 대고 마셔야 할 것 같았거든요. 샬롯이 안 씻냐고 여러 번 묻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흐르는 물에 손을 가져다 댔답니다. 매끄러웠어요. 정말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투명하고 깨끗한 물. 부드러운 로션을 손에 바르는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프랑스의 물은 토양 때문에 대부분 석회질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수가 상당히 비싼 값에 팔리죠. 석회는 미네랄 성분인데
가정으로 공급되는 물에도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수장치를 설치해도 당연히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고요.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해도 식기에 석회가 끼는 경우가 너무 흔해요. 그 물로 샤워를 하기 때문에 피부가 상하는 건 너무 뻔하죠. 모발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이 투명하고 맑다는 건 충격이었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은 물이 석회수거든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한국처럼 맑고 투명한 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강도를 만난 것처럼 전 제 마음을 한국물에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감탄사를 내뱉으며 화장실을 나갔죠. 그런데 그걸 지켜본 샬롯은 아직 한국 여행은 시작도 안 했다며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리곤 덧붙였죠.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내리는 순간부터 한국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전 한국물이 투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자 샬롯은 이미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의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기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샬롯이 한국에 오고 싶던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샬롯은 피부가 예민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피부 질환 때문에 힘들어했죠. 그런 그녀가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했어요. 그녀의 철두철미함에 새삼 감탄하며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갔답니다. 여기서 또 제가 감탄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국 식당에서는 물을 공짜로 제공하거든요. 저는 너무 놀랍고 신기한데 샬롯은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익히 아는 사실이라며 웃더라고요.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충분히 쓰고 가자고 말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비싼 비행기표 값 이상을 뽑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숙소로 돌아간 저는 프랑스에서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는 일이었어요. 좀 창피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에서는 매일 샤워하는 게 익숙한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매일 씻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씻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고요. 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프랑스 물도 한국처럼 맑고 투명하다면 하루 3번도 더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보름 머물렀는데 그동안 머무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했더니 오랫동안 알았던 피부 발진이 잦아지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10 보디로션을 별도로 바르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매끈해졌죠.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 한국에 있는 동안은 열심히 씻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샬롯도 느끼는 것 같았죠.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일어났던 피부가 놀랍도록 진정되었다며 저에게 매일 자랑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필요 이상으로 물을 펑펑 썼을까 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건 아니라 멜 아이시다. 비누칠을 할 땐 물이 아까워 수도꼭지를 꼭 잠그고 씻었거든요. 고급 생수를 막 뿌려주는 것 같아서 흐르게 두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온몸을 물에 담그고 싶은 욕심을 버리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간단하게 샤워만 했었는데 하루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욕조 안에 가득 물을 받아놓고 앉아있으니 상당히 고급 휴양지에 온 것 같았죠.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비행기 표가 비싸더라도 한국은 정말 올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유럽의 다른 나라를 갔다면 프랑스와 비슷한 환경 때문에 별다르게 기억에 남을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유물은 그 나라마다 특색이 물론 있겠지만 프랑스 역시 상당히 오래된 나라로 역사에서 뒤처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역사가 조금 신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머물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물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물과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유독 맛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깨끗한 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 재료의 신선한 맛들이 더 잘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프랑스로 되돌아갈 땐 부모님이 너무 생각날 정도였어요.
부모님은 저보다 더 오랫동안 프랑스를 떠나신 적이 없거든요. 신혼여행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갔다 오셨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 말은 한국처럼 투명하고 맑은 물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음 한국에 올 땐 꼭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싶어졌습니다. 비행기 표값이 비싸지만 숙소에 머무는 시간까지 버리지 않고 알차게 지낼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심지어 아무 화장실을 가더라도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는 나라니까요. 한국의 깨끗하고 맑은 물을 본 그녀는 흥미로움을 넘어 놀라움을 느꼈는데요. 전 세계의 대부분은 물이 석회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끓이면 석회질이 뿌옇게 나오고 배수관도 석회질로 인해 침전물이 쉽게 쌓이는데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유럽 식당에서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 식수가 펑펑 나오는 국가인데요. 한때는 물부족국가라는 오해가 있던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축복받은 나라였던 것이죠. 앞으로도 이 귀한 물을 잘 지켜내서 좋은 환경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